웃음이 막 난다. 태호가 니 옆에. 뭐야 보기만 해도 보고만 좋아하니? 있어도 웃음이 언니. 난다. 보고 있어. 너 지금 너무 놀라겠다. 이 언니가 왜 이러나. 너한테 엄청 의지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확실히 알았어. 야 장난 아니었어 언니. 나 울 뻔했어. 이소설의 애창이랑 배태욱으로 불러주세요. 내가 선아 PD한테 의지를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이번 주 총 금액은 66만 7천 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살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31회 시작합니다. 저는 이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여러분 배태욱 PD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최고로 신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와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방 아니, 끝나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지난주에 배태욱 PD가 안 네. 계셨잖아요. 네. 우리 리온 대표가 상심을 너무 깊게 하셔가지고 아니 세상 나는 리온 언니를 안 순간 이후로 이렇게 절 반갑게 맞아주는 처음 봐요 정말. 제 옆자리를 걸어가는 태욱이 손을 한번 제가 만졌어요. 태욱 PD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온 아, 지난 진짜. 주였다면 저희는 괜찮았거든요.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나만 슬퍼했어. 나만. 난 울었어. 아,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럼 제가 앞으로 공식적으로 책을 안 읽고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 자리만 있으면. 자리에만 진짜 뭘 해도 앉아있으라고. 된다 너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세 사람은 네? 이랬죠. 와, 또 이렇게 어떻게 잘 녹음하셨죠? 지난주 거. 저희는 잘했다고 네. 생각하는데 저희 방송으로 이제 올라오면 들어볼게요. 한번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네. 배태욱 PD가 객관적으로 네. 평가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제 컨디션도 그렇게 좋진 않았다. 아, 저희가 사실은 지금 오늘 평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다들 너무 시간이 안 맞아서 하고 있는데 다들 지치실만 해요, 지금. 금요일 밤이거든요. 이 8시 넘었습니다. 밤 8시. 난 8시.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다고? 너무 비타민이 왔습니다. 저는 인간 심지어 비타민이. 저기 앞에 박수현의 러브게임 생방하고 끝나자마자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지금 뭘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 리온 그럼요. 대표한테 배태욱 PD는 비타민 그 자체.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종합 비타민 제거 어. 왔습니다. 자, 리온 대표님 이번 주에는 책 쇼핑을 66만 7천 원어치 하셨네요. 그랬네요. 자, 살아났어. 목소리가 탱글탱글해.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웃음이 사라지질 않네. 가리려고요. 얼굴 좀. 총 36권 사셨는데요. 아유. 저희의 픽 광현 PD가 소개해 주세요. 총 36권 중 7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웨즐렘 제키지의 혐오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는 비폭력 투쟁기. 정보라의 그녀를 만나다. 하라다 마하의 총리의 남편. 유화열 여자의 재능은 왜 죄가 되었나. 칼로에서 맨디에타까지. 라틴 아메리카 여성 예술가 8인. 오르가 파묵의 패스트의 밤. 남선우 아무튼 아침 드라마. 우리는 마치 예방주사를 맞듯 매일 아침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윌리엄 시트웰의 외식의 역사. 음식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 왜 이렇게 부제가 많은 거야? 길다 길어.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 제목들이 엄청 많네요. 네. 이 중에서 태욱 네. PD가 고른 책부터 소개해 볼까요? 네, 저 뭐 골랐죠? 뭘 고르셨나요? 좀 맞춰보세요. 저 혹시 그 아무튼 아침 드라마 이런 거 골랐나요? 아니에요. 너무 이거 내 스타일인데? 외식의 역사 고르셨어요. 외식의 역사, 네. 음식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 아 이거 골라야 될 때 제가 또 약간 요리하는 거에 갑자기 꽂혀 있었나 보네요. 네. 근데 태욱 PD가 은근 네. 모모의 역사 이런 책들을 어, 자주 고르시는 것 같아요. 오,
저도 모르는 음. 어떤 이런 그런 게 있나 봐요. 역사 덕후 역사 기질? 덕후. 아 근데 저 사실 역사를 좋아해요. 어쩐지.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 역사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어째 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에는. 맞아.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왜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리온 지금? 대표가 너무 사랑에 가득 찬 아, 진짜? 눈빛으로 태욱 PD를 쳐다보고 여기 있어서 지금 봄이에요. 아니 정말. 저는 이게 지금 저한테 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 이렇게 거기 구렁텅이로 자꾸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리온 대표님 이 책 좀 보셨나요? 아직 읽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두꺼운데 근데 이제 앞에 조금 보니까 문체 자체는 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 좀 딱딱한 문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아. 건조한 문체?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재밌는 이야기처럼 풀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정말 집에서 해 먹었던 음식의 역사가 아니라 그 외식. 밖에서 먹는? 네, 밖에서 먹었던 음식의 역사라서 홈페이지부터 오. 시작을 해요. 첫 페이지가. 그래서 좀 그냥 천천히 읽으면은 그래도 재밌게 읽지 않을까 하고. 그러면은 집밥이 아니라 식당에서 네. 어떻게 어떤 음식들을 네. 팔기 시작했는가? 맞아요. 네. 뭐 파인 다이닝의 역사 이런 건가 봐요. 네네. 아, 제가 어제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음. 내가 만약에 라디오 PD가 되지 못했다면 저는 이탈리안 셰프가 되고 싶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못하지만 그냥 저만의 혼자 막 이렇게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그 벼르고 있어요. 아, 먹어봤어요. 저도, 잘해요. 오. 잘할 것 태욱 PD 같아요. 잘해요. 관심도 많고 맞아.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 감사합니다. 네, 야심작이 어떤 거예요? 야심작은 없어요. 그냥 파스타만 아, 주구장창 해먹는데 야심작이지 뭐. 근데 고기볶음 이게- 같은 것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공심채. 레시피를 찾아보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내가 약간 해보고 싶은 거 이렇게 떠오르는 재료들을 막 넣어서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딱 했는데 맛이 딱 있다. 너무 행복해요. 꼭 해주세요. 저희 한번 다 네, 집으로 한번 초대해서 초대하겠습니다. 이서사 네. 회식을 배태욱 좋습니다. PD 집에서 합시다. 아, 진짜 좋아요. 네. 올해 안에 꼭 네네네. 약속. 네. 알겠습니다. 그 광현 PD는 페스트의 밤 오르한 파묵의 작품 골라주셨어요. 네. 오르한 파묵은 터키 문학 거장이죠. 오르한 파묵 책 좀 읽어보셨나요? 오르한 파묵 책을 뭐 하나 읽었다가 실패했어요. 빨강 있지 않아요? 빨강. 맞아, 내 이름은 빨강. 빨강. 최근에 누가 저한테 그 빨강을 추천해 줬는데 내 이름은 오. 빨강을. 네. 좋은 좀 작품입니다. 스릴러라고 추리의 맞아요. 그런 면모가 좀 있다고. 약간 내 이름은 역사 빨강. 판타지 미스터리. 아, 진짜요? 되게 어려운 책을 쓰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근데 새로운 인생을 읽다가 좌절당했었어요. 왜? 뭔가 너무 어려웠어요. 새로운 인생. 아, 네, 나 광현 PD가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아, 진짜. 알겠어, 나. 안 볼게. 왜요? 그 느낌은 알겠어요. 네. 아니, 두 분이 재밌다고 하면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광현이가 어렵다 하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은 책, 순수 박물관. 저는 이스탄불이라는 이스탄불, 에세이도 재미있게 읽었었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페스트의 밤은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를 자꾸 떠올리게 해서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 밑에 요 띠지에 네. 팬데믹 시대 최초의 문학적 성취라 그래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정말 팬데믹이 시작된 지는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장면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은 좀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여기서 팬데믹 시대 최초의 문학적 성취라고 해서 팬데믹 이후에 등장한 어떤 팬데믹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게 되려나 해서 골랐었습니다. 사실 그런가요? 실질적으로도? 아니 이것도 패스트다 보니까 이제 1900년대 초의 이야기여서 지금 이게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학 소설이다 뭐 이런 비유 같은데 두꺼워서 저도 아직 이번 주에 네. 많이 안 읽으셨네요? 저 웬일이지? 오늘 많이 바쁘셨나요? 뭔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고른 아니 책을 오늘 보니까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오시고 화사하게 핑크 옷 입고 오셨는데 책은 언제 안 읽으신 거예요? 왜? 지금 예쁘게 하고 오시는 동안 빨리 읽으셨어야죠. 아 그동안 저기 치장하느라고 책을 못 읽었다. 저 머리 자르러 가시느라 책을 못 읽었네. 리온 대표님, 태욱 PD가 무슨 말을 해도 오늘은 다 좋아. 다 참아줘. 할 말이 없어 그냥.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르한 파묵이 네. 15년 동안 전염병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려고 했대요. 그래서 준비를 쫙 하고 소설을 거의 쓸 무렵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운 좋은 작가다. 아 그러네. 그쵸?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때마침 그런 소설을 구상을 했는데 소설을 거의 쓸 무렵에 네. 팬데믹이 온 거죠. 그러면 근데 사실 좀 타이밍이 아쉽다. 왜요? 제일 좋은 타이밍은 그 전에 딱 그 직전. 한두 달 전에 딱 내서 그렇지. 야 이걸 너는 어떻게 예상을 한 거야. 맞아. 딱 요게 제일 베스트인데 뭔가 그렇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물 들어올 때 늦었다는 느낌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오르한 파묵의 그게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진실성을 믿습니다. 뭐 너무 좋은 작가니까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뭐 두고두고 읽으려고 사실 저도 오르한 파묵 에세이를 더 재밌게 읽고 뭐 그랬었던 작가긴 한데 일단 뭐 믿음으로 항상 사는 분이어서 그렇죠. 사뒀어요. 안 읽어서 할 말이 없네요. 오르한 파묵도 이렇게 보면은 두 갈래 부류의 소설이 있잖아요. 하나는 역사물, 하나는 뭔가 되게 좀 추상적이고 인생을 그쵸. 이야기하는 그런 책. 근데 저는 역사물이 더 재밌었던 맞아요. 내 이름은 빨강은 역사물이죠. 역사물, 하얀성 이런 작품들. 이 순수박물관이나 새로운 인생이나 검은 책은 좀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독자한텐. 그리고 광현 PD가 고른 두 번째 책은 아무튼 아침 드라마. 아무튼 시리즈에서 나오는 아 아침 그렇구나. 드라마. 네, 아무튼 네. 뭐뭐 아무튼 뭐뭐가 네. 많잖아요. 남선우님이 지으셨고 위고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 표지가 엄청난 화제였죠. 뭐 SNS에서 셀럽들이 이 표지를 얼굴에 대고 찍은 사진들이 막 네. 돌아다녔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침 드라마를 잘 표현한 표지 맞나요? 뭔지 알아요. 너무 오렌지 알아요. 주스 주르륵. 그렇지. 그쵸. 네. 이 표지 많이 봤죠. 네. 저자가 되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큐레이터래요. 전 사실 그것 때문에 사봤거든요. 아무튼 시리즈에 막 어떤 그런 그 큰 만족도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서 별로 이렇게 아무튼 시리즈가 나왔다고 해서 관심 가지고 보진 않는데 이 출판사에서 소개글을 올리면서 큐레이터시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올린 거 보고서 그냥 그 저자분이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 봤고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 사실 거의 모르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침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진짜 많이 보셨더라고요. 저는 아침 드라마 좋아해요. 옛날에 백수일 때 혹은 대학생일 때 그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드라마 엄마 보면 옆에 앉아서 꼭 보고 나는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장 드라마도 진짜 재밌게 쓰기 힘들어요. 그럼요. 네, 재밌게 쓰는 막장 드라마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죠. 그것도 B급 감성을 제대로 그럼요. 살리려면 다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음, 아침 드라마라고 해서.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책에. 막장 드라마도 저는 한 개의 카테고리의 이 예술의 일종이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아침 드라마가 있다면? 아니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비슷하죠. 솔직히 아침 드라마 구별이 중에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비슷하지만 그거를 구현해내려면은 그렇죠. 엄청난 기술과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되게 놀라워요. 네, 이분은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셔서 이렇게 네. 책을 쓰신 거야. 대단하시. 되게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보다. 광현 PD는 아침 드라마 좋아하나 봐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아니요 안 좋아. 본 적이 없는데 본 아침 적이 드라마를. 없는데 네. 그냥 네, 궁금해서 너무 매력적인 표지와 아무튼 아침 드라마 뭔가 예방 주사를 맞듯 매일 아침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그 앞에서 드라마를 보기 보는 그냥 나를 발견한다는 뜻 아닐까? 예방 주사. 이분은 찐으로 좋아해요. 아침 드라마에 아주 진심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아침 드라마를 안 보는지 몰랐대요. 되게 독특하시다. 그러게 우리는 마치 예방 주사를 맞듯. 예방 주사를 맞듯. 근데 뭐에 대한 예방 주사일까요? 그러니까요. 이도 오늘 못 읽으셨나요? 읽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읽었어요. 그렇구나. 집중력이 또 떨어졌네요, 제가. 아무튼 시리즈 중에 이게 제일 좋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네. 책으로 따지면 사실 저는 아무튼 시리즈에서 아무튼 서재랑 아무튼 비건만 좋았다고 좀 기억에 남고 다른 건 뭐 그냥 그랬어요. 아무튼 서재, 아무튼 비건 너무 고풍스러운 단어네요. 그러게요. 그래서라기보다 하여튼 뭐
작가들이 되게 네. 깊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것들은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랬고 이거는 뭐 전 또 아침 드라마 잘 모르니까 그냥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무튼 시리즈 중에 아무튼 연필 아, 좋았어요. 아 기억난다. 그 얘기하시니까. 네. 김지승. 약간 선아 선배 연필 덕후.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연필 연필 되게 쓰는 사랑하세요. 거를 좋아하죠. 나도 연필 그래가지고 좋아하는데. 저 교보 가서 또 막 그 연필 얼마 한다고 되게 고민하시면서 그랬어 내가? 나 같으면 다 샀을 텐데 종류별로. 어. 아니야, 야 다 샀어 없어 안돼 안돼. 왜냐면 다 이게 다르거든요. 나한테 맞는 맞아. 연필을 달라. 고르는 것도 이게 내공이 필요해요. 맞아. 아. 같은 브랜드여도 또 다 다르고. 그렇구나. 경도도 다르고, 다르고. 색감에서 오는 만족감도 다르고 그 인정해 줍시다. 근데 내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아? 그래, 그럼요. 힘 좋았을 때 그 사각거림의 정도라던가. 맞아. 아 좋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요런 게 그리우셨던 필요했던 거죠? 거야. 아, 알겠습니다. 몰랐어요 그동안은. 몰랐었어. 너의 존재 가치를. 그렇죠? 자, 이런 거. 자, 영 디렉터는 총리의 남편 하라다 마하가 짓고 이규원 님이 옮기셨고요. 북스피어에서 나온 책이네요. 최초의 일본 총리가 여성 총리가 탄생해서 그 남편분이 무슨 관찰 일지를 썼다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게요. 출판사 홍보 문구를 보니까 총리의 남편이 된 조류 에오가의 그 조금 특별한 총리 관찰 일기. 읽고 있었네요. 재밌게 읽었는데. 아. 이게 네. 저는 이 작가가 쓰신 혹시 낙원의 캔버스라고 아세요? 아니요. 들어봤어요. 네. 몇 년 전에 그 낙원의 캔버스를 읽고 이 작가가 미술사를 전공하고 미술관에서 일한 이력이 있고 그때 낙원의 캔버스라는 책을 내서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는 걸 보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 낙원의 캔버스를. 그래서 그냥 뭐 겸사겸사 해서 총리의 남편 사봤는데 네. 그냥 재밌는 소설이에요. 그 설정도 재밌고 이제 최초의 여자 총리가 탄생하고 남자분이 뭔가 되게 적당해요. 적당한 외조를 하고 둘 사이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새 조류학자인데 이 여자를 관찰하면서 이제 100년 후에 누군가가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기록을 한번 남겨봐야겠다 하면서 쓴 건데 이게 읽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저는 읽기는 했는데 지금 막 그렇게 또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그 시점에 구조적 성차별 이야기가 많았고 그렇죠. 네. 그런 논의가 있었고 네. 또 저 대표님은 총리의 남편이라는 소설을 읽었고 시의적절했네요. 네네. 총리의 남편이 그런 걸 뒤바꾼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재밌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낙원의 캔버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이 네. 아트 미스터리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군요. 저도 낙원의 캔버스는 지금 내용이 거의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 아무튼 아침 드라마는 이제 뭐 큐레이터 분이 쓰시긴 했지만 어쨌든 미술사나 이런 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소설을 쓴다. 이게 어떤 식의 소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훨씬 더 방대한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낙원의 캔버스와 총리의 남편 중 한 권만 읽어야 한다면? 낙원의 캔버스요. 알겠습니다. 네. 국장 디렉터의 두 번째 픽은 여자의 재능은 왜 제가 되는가? 유하열 님이 지으신 책이고 미술 문화에서 나왔네요. 이건 라틴 아메리카 여성 예술가 네, 파린에 네.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다룬 책이고 차영 디렉터는 왜 이 책 고르셨는지. 일단 제가 좋아하는 라틴 아메리카가 나오고요. 오. 프리다 칼로가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예술가거든요. 낯익은 이름이라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 아나 멘디에타 이런 분도 있고 또 티나 모도티 좀 생소한 그쵸. 작가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예술가 여성주의가 만나는 네. 이런 책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여성 예술가들이 진짜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아웰님께서 예전에 쓰셨던 책 중에도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그 여성 아티스트 얘기가 있었는데 프리다 칼로가 처음 우리나라에 유명해졌을 때 너무 반가웠대요. 이제 이 훌륭한 라틴 아메리카 예술가들이 이제 같이 덩달아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근데 사실
프리다 칼로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네, 그 정도 아직까지도. 인지도를 얻은 네. 아티스트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저는 사실 이게 뭐 좀 평이하든 좀 재미없든 이런 이야기들 자체는 좀 관심 갖고 보는 편이긴 해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정말 뭐 학술적으로 굉장한 자료를 막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재밌지만 어떤 분이 쉽게 옆에서 알려주듯이 얘기해 주는 것도 어떤 때는 굉장히 재밌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얘기여서 사봤고 아주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아, 읽고 계시는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여자의 재능은 왜 제가 되었나? 이 책 살펴봤고요. 제가 고른 책은 혐오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웨슬렘 제키지가 짓고 김수진 님이 옮기셨습니다. 웨슬리 제키지는 무슬림 여성 최초로 덴마크 국회의원에 당선된 터키 출신의 이민자시고요. 이분이 그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에다가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수백 통의 혐오 메일을 받으셨대요. 이제 그러다가 한 지인이 자꾸 숨지만 말고 이들과 커피 타임 프로젝트를 시작해봐라라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이거를 행하셨다고 합니다. 오. 악플러 만나기. 악플로 만나기. 그래서 자기한테 혐오 메일을 보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한테 나랑 만나서 커피 타임을 갖자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만나서 수백 명을 그렇게 만났다죠. 대단하다. 저는 책은 안 읽고 네. 이분의 테드 강연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여유 있고 맞아요. 유머러스하고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책도 굉장히 글씨도 크고 여백도 많고 쉽게 막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은 정말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분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혐오 메일을 받고 삭제하는데 쉽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힘들게 생각했던 게 자기가 메일만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집으로 직접 누가 그러니까 주소가 써 있어서 우편으로 온 게 아니라 집 우체통에 직접 넣고 가는 편지도 오기 시작하고 아이들과 동물원에 가 있는데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전화도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겁을 먹고 그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사진을 찍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친구가 뭔가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너 안에도 지금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이제 동물원에 갔다가 엄마가 이제 겁을 먹고 집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간단한 설명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네 안에도 지금 차별이 있다. 그 말에 되게 이제 발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들을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그걸 한번 네가 알아가 보는 건 어때?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면 죽으면은 뭐 널 죽이지도 않겠지만 죽으면 또 그거대로 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어. 그 딱 순교자라고 표현을 하죠. 북유럽이잖아요. 강연 PD. 쏘 쿨한 게 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돼 있고 그냥 그 얘기를 읽다 보면 그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나 그런 그 사람들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양쪽의 입장이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우리도 이제 생각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저도 한 반 정도 읽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테드 영상 봤는데 우리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그리고 누군가가 상대방을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되게 쉽게 악마화하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일 거야. 근데 이 저자가 직접 그 혐오자들을 만나보니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이상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조차 비슷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 되게 놀랐던 거야. 내가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까지 느끼다니.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 그치. 스스로 물어봐라. 당신은 누굴 혐오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혐오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각자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자는 거죠. 이 책 읽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네, 이거 왜 안 골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도 했는데 그래요? 그랬구나. 이 책은 재밌게 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차별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혐오에 대한 얘기들이
모두 다 나오려면은 책을 좀 다 같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하. 것도 있었고 그렇죠. 결국에는 사회 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저는 좀 조심스럽다는 네. 생각도 있었고 제가 뭘 알아야 얘기를 잘 할 텐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어요. 이 책을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무조건 다 읽어와야 된다. 저는 읽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러면 똑똑해. 똑똑해. 아니요, 그렇지. 실생활에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쵸. 결혼한 사람이 싱글을 만났을 때 왜 결혼 안 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되게 무례한 질문인 것처럼 근데 사실 이렇게 좀 깊은 어떤 주제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음.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뤄볼 책도 사실 이 혐오와 대화를 시작합니다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보라 작가의 그녀를 만나다. 자, 정보라 작가 요즘 엄청 핫해진 작가세요. 그렇죠.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읽어보셨나요? 네. 박상영 작가? 박상영. 네, 박상영 작가와 함께 저주토끼라는 작품으로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 그게 롱리스트죠. 거기에 올랐고요. 한국 작가 작품이 동시에 이렇게 2명이나 이 부문 후보에 오른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북커상은 2016년에 한강 작가가 네.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수상한 바 있지요. 자, 저주토끼는 대표님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어요. 이 책은 2021년에 또 해외에 번역이 돼가지고 네. 해외에도 소개가 되고 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롱리스트에도 오른 거겠죠.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주토끼는? 저는 사실 저주 토끼만 봤을 때는 잘 썼는데 그냥 좀 뭐 기괴한 얘기들이 많고 뭐 그냥 그렇구나 뭐 정도 잘 썼다 이번 잘 썼다 잘 이 썼다. 정도였고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이제 그녀를 만나다까지 읽고 나니까 진짜 괜히 롱리스트에 오르신 작가가 아니구나. 근데 저한테 저주토끼 읽어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왜 읽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녀를 만나다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저주토끼로 이제 이 작가님이 막 계속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보니까 밀리의 서재에 저주토끼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주토끼는 정말 쉽게 금방 읽을 수가 있어서 단편이에요. 그것만 읽고 와도 좀 정보라를 알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재밌어요. 읽으면 좋아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정보라 작가님이 예일대에서 러시아 동유럽 지역학 석사를 하시고 인디아나대에서 슬라브 문학 박사를 받았네요. 엄청나신 분이죠.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소설도 쓰고 또 무엇보다 사회운동가로 활동 중이세요. 2020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2차례나 그 오체투지 투쟁을 하기도 하셨대요. 유튜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시다 보니 저주토끼가 해외 번역이 된 다음에 영어로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영어도 능통하게 잘하세요. 그리고 한 영상 클립에서 이 정보라 작가님이 자신은 무섭고 쓸쓸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런 분위기가 모든 작품에서 배어 나오죠. 무섭고 쓸쓸하고 신비해. 작가님은 자신을 소설을 쓰고 번역을 하고 데모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맞아. 소설 맞아요. 쓰고 번역하고 데모를 한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녀를 만나다는 8편으로 이루어진 SF 중단편집이에요. 밀리의 서재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밀리의 서재에서 보시려면 아주 보통의 결혼으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보통의 결혼. 나는 이건 없는 줄 알고 아. 그래서 저주토끼라도 봐 이런 거였는데. 아주 보통의 결혼으로 선공개됐다가 이번에 이제 그녀를 만나다로 정식 출간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8편 작품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광현 PD도 이거 다 읽고 오셨어요. 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네. 왜 다 읽으셨어요? 네? 담당이 아니신데도 다 읽은 이유가. 왜 자꾸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는 거죠? 불편해지나요? 오늘 태우 PD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출근해요. 많이 무슨 불편하네요. 소리예요? 왜 어제 새벽 3시까지 읽었습니까? 근데 좀 순서가 꼬였어요. 저희가 녹음이 일주일 미뤄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그녀를 만나다를
먼저 읽어야 된다. 왜냐면 그녀를 만나다 다음에 읽을 책이 정해졌으니까. 근데 그녀를 만나다를 빌리고 읽고 싶었지만 못 빌려가지고 그냥 대기만 걸어놓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음 책이 정해지고 그 다음 책을 읽고 있다가 중간에 그녀를 만나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읽는데 이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녀를 만나다가 다음 책보다. 어쩌지? 그래서 그녀를 만나다를 먼저 그냥 다 읽었고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다음 책은 또 제가 담당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읽어야죠. 그러니까 또 3시까지 깨 있었습니다. 재밌게 읽었다는 소리네. 네, 재밌게 읽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자, 이 8작품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목만 살펴볼게요. 네. 태욱 PD가 그래도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영생불사연구소. 2번째, 그녀를 만나다. 3번째, 여행의 끝. 4번째, 아주 보통의 결혼. 5번째, 마리아 그라티아 플레나. 저도 읽을 줄 알아요. 이런 분위기 그리우셨죠? 아니, 당황할까봐 도와준 거지. 아, 정말. 자, 그다음 너의 유토피아. 그다음 One More Kiss, Dear. 마지막으로 씨앗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총 8편. 네. 강현 PD 네. 재밌죠? 좋죠? 네. 네. 그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세 분은? 그래도 표제작 그녀를 만나다가 맞아요. 네, 저도요. 제일 좋았어요. 저도요. 강현 PD도. 그러면 2번째로 네. 좋았던 작품은 뭐였어요? 저는 이거 좀 어려운데 아주 보통의 결혼도 좋았고 원모 키스 디어도 좋았고 이렇게 3작품 꼽아보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게요. 저 영생불사연구소, 아주 보통의 결혼, 씨앗, 원몰 키스디어 다 재밌게 읽었어요. 8편 중에 4편. 네. 강현 PD는요? 저는 3개 꼽기가 너무 쉬운 게 그녀를 만나다, 아주 보통의 결혼, 씨앗. 이거 말고는 다 별로였어요. 아. 이거 3개는 너무 좋았고 나머지는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 온도 차는 뭐지? 오히려 이 편차는 뭐지? 이렇게, 편차가 네. 좀 있다고 느꼈구나. 자, 그럼 우리가 셋 다 좋았다고 했던 표제작인 그녀를 만나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녀를 만나다. 이 주인공이자 화자는 내일 모레 120세가 되는 여성이에요. 근데 3년 전에 자신이 흠모하는 그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녀의 팬클럽 미팅에 갔다가 폭탄 테러를 당해서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폭발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한 젊은 남자가 네. 이 주인공 뒤로 다가와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마디를 속삭였어요. 짜릿하지 않아요? 어머. 근데 딱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주인공은 이 남자가 성추행범이 아니고 테러범이구나 딱 직감을 해요. 이제 이 120세 가까이 되는 여성은 크게 다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요. 네. 그리고 경찰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짜릿하지 않아요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 주인공의 귀 주변을 면봉으로 샅샅이 훑어가지고 DNA를 확보를 해요. 근데 범인은 잡지 못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 사회잖아요. 다친 그녀를 나노봇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저기 부러진 뼈를 치료해주고 또 간병 로봇이 나타납니다. 간병 로봇이 어설픈 간호를 이어가죠. 그래서 입원 중인 주인공은 또 팬클럽 영상 같은 거 찾아볼 거 아니에요. 못 갔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무산됐으니까. 영상을 찾아보다가 여러 댓글 중에 거의 수억 개의 댓글이었을 거야. 4억 개, 뭐 4억 개래요. 4억 개 댓글을 훑어보다가 짜릿하지 않냐? 라는 댓글을 또 발견을 해요. 딱 촉이 오죠. 그래서 또 이제 경찰한테 이놈이다. 이놈이다 지목을 하고 결국 이 댓글로 인해 테러범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시 흐르고 주인공의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3년 만에 이 그녀라는 존재의 팬클럽 미팅이 다시 열려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현실이랑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랑 공명하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져요. 주인공은 팬클럽 미팅에 가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2차 접종을 받고 막 백신 여권도 받고 막 이런 절차를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이 주인공이 팬클럽 미팅에 참여를 하는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팬클럽 미팅의 보안 정책이 강화가 돼서 팬 미팅 자체가 딥페이크 기술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거지. 각각의 참가자들이 스크린 앞에 앉으면
자신이 상상하는 모습에 모습, 아바타 그녀가- 같은 게 나오는 그녀가 거예요?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그녀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 모습이 투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 앞에 떠오른 그녀의 모습은 다행히도 굉장히 귀엽고 이제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한테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화면에서? 소리로 들리던 아. 거지. 내 앞에는 그 스크린만 있는 거고 다른 누군가한테는 그 스크린 앞에 괴물이나 이상한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전율을 좀 했거든요. 이런 마음속의 심상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보라 작가가 또 이렇게 써요. 혐오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팬미팅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이 주인공이 아주 오래전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제가 좀 너무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표제작이니까 끝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전이 있으니까 읽으실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 아주 오래전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그녀가 광장에서 누군가를 향해 외쳤던 말이에요.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변이수 화사를 기억합니다. 자, 이제 여기 좀 스포일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 이제 듣기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끄시고. 자, 그러면 이 그녀의 정체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인공과 팬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녀의 정체는 네. 예전에는 그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녀가 처음 뮤지션으로 활동을 할 때는 그였는데 네. 이제 음악 활동을 하다가 그녀가 군입대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여성으로 성별 재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된 거죠. 여성이 됐고 군 생활을 이어가면서 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딸까지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혐오 세력이 생겼고 폭탄 테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라 작가는 네. 이 이야기를 통해 변이수 하사의 이야기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읽고 변이수 하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고 또 되게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게. 네. 네. 그 또 이분이 원고 승소를 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또 들면서 마음이 되게 슬퍼졌었어요. 그리고 되게 보면은 변이수 하사는 소설 속 그녀처럼 행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약간 그냥 울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은 마지막 그 변이수 하사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이 작가가 그였고 그녀로 이제 뭐 바꿨고 뭐 이런 그 지금은 좀 아이를 입양해서 좀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서 이 할머니 팬이 좀 흡족한 마음을 갖고 그 장면까지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거기만 봐도 변이수 하사 때문에 이 얘기를 썼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굳이 변이수 하사 이름을 썼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근데 이분께서 이제 나중에 작가의 말에 쓴 거에 자기가 세월호 시절만 해도 그 304명의 이름을 평생 못 잊을 줄 알았는데 네. 이미 이름이 너무 많이 잊혀졌다는 거. 몇 번인지도 헷갈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이 이름을 씀으로써 더 넣었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죠. 자신의 작품 속에 그러니까 새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저주 토끼를 읽었을 때만 해도 재밌다고 느꼈던 게 사실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작가였고 이분 이제 번역하신 거는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번역가로 알고 뭐 소설도 좀 썼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저주 토끼를 보게 된 계기가 어떤 후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은데 20대가 보면 재밌고 미가 보면 재미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기를 쓴 이유가 그 위에 막 악플이 있었거든요. 약간 뭐 기기개개 같은 뭐 웹툰 같은 이런 게 뭘 잘 썼냐 이런 악플이 있었는데 그 아마 젊은이인가 보죠. 젊은이가 봐야 재밌는 소설이다 해가지고 그럼 나도 재미가 없으려나 하고 봤는데 저는 그래도 꽤 재밌게 읽혔어요. 근데 그러다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 저주 토끼에 나왔던 것들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좀 사회적인 문제를 넣고 싶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그녀를 만나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맞아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분히 의도를 갖고 그쵸, 그렇게 그쵸.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강현 PD는 어땠어요? 놀랍게도 음. 책을 잘못 읽었네요, 제가. 아 진짜? 왜? 어떻게? 얘기해봐. 너만의 어떤 얘기해봐. 놀랍다 우선. 진짜. 내가 잘못 설명한 거 아닐까? 아니요. 이거 제가 역시나 왜냐면 저는 이래서 여기서- 너가 좋아. 여기서 이 주인공 할머니가 펜심에 쫓아다니는 이 그녀가 저는 변희수 하사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는 지금 우리의 세계에서처럼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어떤 미래 기술로 그러니까 디지털 속으로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려면 그런 디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나의 요 마인드로 그 사람을 비춰줄 수밖에 없는 더 거고 SF를 읽었네. 그러니까 더 SF를 읽어가지고 마지막에 저한테 이게 반전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너가 읽은 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가? 아유,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 뭔가 그렇게나 여자로서 살고 싶어 했던 변희수 하사가 죽고 나서 기술에 힘입어서 애도 낳고 아티스트가 되고 요 계속 또 군인이기도 하잖아요. 그가 뭔가 어떤 웹 안에서 디지털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응원하는 주인공인 줄 알고 좀 그렇게 읽었네요. 그런 방향으로 믿고 간다면 또 그치, 그렇게 그치. 읽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리온 대표처럼 읽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반전이 셌던 게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SF는 뭔가 작가가 상상했던 어떤 미래의 세계관이 있고 미래의 기술이 있고 그것이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읽는 내내 과연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이야기 궁금해하다가 결국 퇴원을 하고 나서 다시 열린 팬미팅을 갔을 때 보안이 강화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팬으로서 좋아를 하는데 저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투영시켜서 실제와 다른 모습을 비춰준다 이게 사실 우습잖아요. 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요런 걸 좀 꼬는 건가? 뭐 미래는 너무 기술이 발달한 나머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딥페이크 기술로 내 마음속의 것을 투영해서 그 사람을 본다는 팬 미팅이 횡행하는 그런 거를 좀 꼬는 건가 하고 그럴 수도 읽다가 있겠네요. 마지막에 갑자기 변희수가 대박이다 이것은 이랬는데 그래서 오독이 꽤 괜찮을 때도 있어요. 또 멋진데? 오독이 꽤 괜찮을 나도 때도 그런 있어요. 적이 많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미래가 배경인 이야기를 통해서 혐오에 물든 우리 사회 민낯도 보여주고 사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딱 실 한 줄을 딱 뽑아서 뭔가 이렇게 거미줄을 만들어가지고 독자인 우리들을 그 이야기 속에 가두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되게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 그쵸, 그쵸. 네. 그렇잖아요. 되게 먼 미래 이야기지만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그쵸. 힘? 그래서 정보라 작가님 참 잘 쓰는 분이시구나 맞아요. 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 류드밀라 페트루셉스카야 그 작가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이름은 들었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 정보라 작가 쓴 거 보면서 그 작가가 되게 떠올랐고 심지어는 그 저주토끼에 읽다가 저주토끼에서 어떤 나온 얘기는 예전에 제가 다른 단편에서 읽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거 루드밀라 작가 작품이 아니었단 말이야 할 정도로 두 개를 혼동했던 것도 있더라고요. 두 작가가 쓴 거를. 뭔가 분위기가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러시아 문학 전공자다 네. 보니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그쪽에 네. 영향을 많이 그랬을 받으셨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그 작가의 말에 보면은 그녀를 만나다를 쓸 때 이 작가를 그 류드밀라라는 작가를 떠올리면서 쓴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작품이 리온 대표님이 읽었던 작품일 수 있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환상 소설 같기도 하고 그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해가지고 좀 무겁거나 무섭거나 이렇게 쓴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게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떠올라서 되게 비슷하다. 내가 헷갈려하고 있는 것도 있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의 말이 이 작가가 그 류드밀라가 그렇구나. 언급돼서 되게 놀랐었어요. 오호. 한번 나중에 그 류드밀라의 작품을 읽어보셔도 이게 류드밀라. 좋았었다면. 알겠습니다. 네.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셋이 다 좋았다고 했던 작품이 아주 보통의 결혼이죠. 태욱 PD 졸려요? 다 졸리네. 빨리 하자. 근데 아주 보통의 태우시면 안 결혼은 돼요. 한 이제 부부 평범해 보이는 부부 이야기인데요. 네. 이거는 광현 PD가 좀 소개를 하겠어요? 아, 제가 약간 이 졸린 이유를 알았어요. 응.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선배님? 그치. 네. 그치. 오늘 확실히 응. 말이 다른 때보다 느리고 조금 톤이 목소리에 달라. 확실히 지쳤나 봐요. 근데 제가 모니터를 하니까 제가 말이 너무 빠르던데. 아니요, 되게 힘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할 때도 되게 좋은데. 아니 너무 근데 제가 네. 모니터를 해보니까 빨리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녹음 때는 네. 속도를 늦추자라는 아니. 그러지 원래대로 마요. 해주세요. 아우, 잠이 너무 오네요. 제가 니 말을 탓이다. 네가 말을 못해서 네 내가 졸린 거 아니냐 이선아야 약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주 보통의 결혼. 네. 한 부부가 있고 이제 두 사람은 치과 대기실에서 처음 만났고 또 이게 길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쳐가지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꼬리를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남편은 아내가 자신 몰래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바람을 바람. 피고 있구나. 네. 의심을 하죠. 그래서 아내의 행동을 계속 추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걸렸어. 네. 아내가 믿기 힘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할게요? 이게 SF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을 해봐요. SF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SF 저희 소설이에요. 다른 시공간에 나와 얘기를 하나요? 비슷비슷해. 진짜요? 자신은 네. 지구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구인의 생태를 연구하는 임무를 띠고 네. 보고를 지구에 하는 왔다. 거예요? 거기다가 보고를 한 거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당연히 못 믿지.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고 네. 집을 나가버려요. 근데 네. 아내는 당신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네. 어떤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내가 죽을 거야. 네. 당연히 또 남편은 무시를 하죠. 그리고 또 전화가 걸려오는가요? 근데 아내가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네. 뭐라고 하나요? 남편 왜 집에 안 오냐고? 아니요 사랑해라고 하나? 네. 뭔가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비슷한 음. 거를 하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점점점. 점점점? 반전이 있는 거라서 지금 점점점 그렇죠. 하신 거예요? 그치. 점점점. 아. 과연 이들에겐 보세요. 무슨 일이 너무 벌어질까요? 궁금하다. 네. 이거 지금 잠이 어. 닿겠어요. 그쵸. 네. 결국 제가 문제였네요. 아니요. 아니, 정말 저는 오늘도 느꼈지만 선아 선배 저렇게 줄거리를 맞아. 쫀쫀하고 재미있게 맞아. 소개를 그냥 해주시는 태우기가 있어서 가능해.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고. 아 진짜 너무 재밌다. 그치 어떻게 네. 될까요? 어떻게 직접 될까요? 읽어보세요. 아, 네. 진짜 재밌게 재밌어요. 읽고 싶네요. 두 분 다 재밌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반전이 어때 좀 큰 반전이에요? 뭐 크지는 크다기보다 않은데. 그래도 서늘해. 네. 아 서늘해요. 저는 SF가 이렇게 서늘함과 스릴러랑 만날 때 너무 좋아요. 아니, 인간 의자만큼 재밌습니까? 그 정도의 반전은 아닌데 그거 못지않은 서늘함과 네. 네. 그 자꾸만 우리 그 손을 이렇게 보게 돼. 손. 좀 읽어볼게요. 네, 손가락, 손, 네. 반지 뭐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이 작품도 네. 뭐를 말하고 싶었을까요, 작가님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반어법 아니에요? 아주 보통 그렇죠. 결혼 반어법이지. 그치죠. 아주 보통이라고 해놓고 말도 네. 안 되는. 아니 저 그 류드밀라 페트로스카야 작품 네. 중에 네. 이거랑 비슷하게 시작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죠? 그런 게? 그 와이프가 네. 계속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져서 이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고 그래서 쫓아나갔다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보게 된 거야. 또 외계인이랑 외계에서 왔대요? 아니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랑 고백을 막 너무 보고 싶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서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아내를 그리고 산책시키던 강아지를 자기가 데리고 들어왔는데 집안에 와이프와 그 자기 강아지가 그대로 있는 거야. 뭐야?
점점점. 점점점. 어머. 오. 너무 흥미진진하다. 이 그 루드밀라 류드밀라 내 류드밀라도 취향이네. 그러네. 그러게요. 지금 필독서네. 검색을 밀리 해보니까 소재 있나요? 밀리 소재 모르겠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아마 지금 얘기한 얘기들은 이웃의 아이를 죽이고 싶었던 여자가 살았네. 여기 실린 것 같은데 이웃의 아이를 죽이고 싶었던 여자가 살았네. 이 책인 것 같은데 이게 품절로 떠요. 갖고 계시죠? 네. 빌려주세요. 네네네. 네. 진짜 품절이네요. 네. 이런. 류드밀라. 네, 류드밀라. 그러니까 약간 이 러시아의 뭐 민화, 설화 뭐 이런 걸 가지고 환상 동화처럼 만든 좀 잔혹 동화 같은 내용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정보라 씨가 들으면 황당해할 수도 있지만 그 결이 같다는 건 전혀 아닌데 몇 가지는 저는 되게 겹쳐서 떠올려져서 설정이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보통의 결혼? 아주 보통의 결혼과 네, 이거에서 지금 갑자기 딴 데로 생각이 넘어갔어요. 되게 뭔가 네. 그러네. 그런 지대한 거 영향을 있으신가 보네. 받긴 많이 하셨나 받으셨나 보네요. 보다. 광현 PD는 어땠어요? 이 작품? 저는 너무 좋았는데 저라면 좀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걸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굳이 멈췄던 이유랑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 역시 이것도 경고 띠링띠링. 띠링띠링 경고 한번 하고 자 말씀해 주시죠. 태욱 PD 괜찮죠? 그러니까 스포일 당해도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안 책 읽을 읽을 때 거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내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뭔데? 이러면서 막 뒤지다 보니까 화장실에 갔어요. 욕조 안에 손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손? 아내의 손. 진짜? 왜 아내의 손인가 하면은 연애 때 내가 어디가 제일 좋아라고 했을 때 손이라고 대답했거든요. 나 지금 너무 오싹 돋았어. 그치. 네. 더 싹 돋는 게 있어요. 뭐야? 그러고 나가요. 뭐야? 거짓말이야. 일단 무서워서 나가야지. 나가니까 또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들어가라고. 그 남자한테? 네, 들어가라고. 낯선 남자한테. 낯선 남자 들어가라고. 어쩌고 저쩌고. 되돌려놨다라고 해야 되나? 뭐 아내가 살아서 돌아갔다. 아니 뭐 아내는 안전하게 귀가를 했다. 뭐 네가 본 거 잘못 본 거다. 뭐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면은 잘 살아라. 그냥 어깃장 살아. 놓지 말고. 돌아갔더니 정말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아내랑 똑같아요. 어. 근데 손이 달라요. 누구의 손이 있어요 거기에? 남편이 좋아했던 아내의 손은 작고 통통해요. 그래서 좋아했대요. 근데 그 집에 돌아갔더니 있던 사람의 손을 묘사할 때는 가늘고 길었다라고 묘사를 해요. 소름 끼쳐. 서늘하죠. 네. 근데 저라면은 여기서 어쨌든 코어는 그 손이니까 외형이 다른데 손만은 똑같았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게 더 그 재밌겠다. 반대로. 그게 왠지 더 찐인 것 같은 느낌이야. 내 진짜 아내 같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그런 같네. 거라면 그 여기서 손의 이 사람이 촉감. 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그 문제 있잖아요. 테세우스의 배. 뭘 계속 바꾸었을 때도 나는 나일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혀 SF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그러게. 될 뻔했네요. 오, 그러게요. 좋은데요. 이 그게 결말도? 아니라면 이 손이 바뀐 거라면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섬짓은 한데 그죠. 섬찟하죠. 근데 선아 PD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사람과 살아가야 하는 남편의 마음,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쵸.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거를 알고 사랑하던 아내를 떠나 보냈고 새로운 손을 가진 똑같은 모습의 아내지만 그녀와 또 어떻게 보면 잘해봐야 되는 이 현실, 네. 섬뜩한 현실 그런 걸 또 작가는 비틀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이 작품집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다 생존을 위해 그쵸. 투쟁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비인간의 존재들이다요. 네. 저는 그런 주제 의식을 일관되게 이 작가가 이 작품집을 통해 좀 보여주고 싶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을 거예요. 선아 생각이 맞을 아니야, 거예요. 내 생각 오늘은 틀린 것 같아. 아니에요. 오늘은 다 맞아요. 태우 PD가 저보고 말을 잘 못한다고.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네요. 항상 90점 이상이신데 오늘 그냥 한 85점 정도 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분발하겠습니다. 오늘은 91점이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객관적이야. 내려갔어 90점 밑으로. 최악인데? 거의 낙제인데? 그리고 씨앗.
제가 그 단톡방에 음. 왠지 리온 언니는 씨앗을 참 재밌게 읽으셨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크크크크를 남기셨거든요. 아, 씨앗은 또 어떤 씨앗을 가지고 어떤 SF 장르를 쓰신 거예요? 그쵸. 그쵸. 씨앗이 소재죠. 우화의 성격이 네. 강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좀 설명해 주시죠. 참나무, 뭐 은행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모두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옷을 입었어. 그래서 이 나무들이 생각할 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생명공학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이 나무들은 그 사람들을 인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들이 와서 자기네는 관리하는 모셰닉이라는 회사 사람들이고 여기에 어떤 식물들이 오염된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으니 이 오염된 거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씨앗과 비료와 토양과 이 성분들을 좀 조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제 참나무가 아주 여유롭게 한번 해봐라 해서 그럼 너네들의 어떤 터전으로 좀 데려가 볼래? 해서 데려갔더니 숲에 있고야 숲.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숲이야. 그러니까 이 인형들이 여기가 니네 터전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너는 이게 주거지냐? 왜 건물이 없냐? 우리는 그냥 여기 공터에서 자고 비 오면은 빗물 마시고 시냇물에서 씻고 그런다.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막 화를 내면서 너는 성장 촉진물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참나무가 잠깐 당황하더니 성장 촉진물이라 하면 비료 같은 걸 말하는 거냐? 우리는 그런 걸 합성하지 않고 그냥 자연의 비료를 쓰고 있다. 또 인형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서 그럼 뭐 비료? 비료? 어디서 회비를 나는데? 쓴다는 거라고냐? 그게 뭐냐면서 뭐 일종의 그런 거다. 뭐 이러고 있는데 같이 왔던 인형 중에 하나가 이 토양에서 인골 성분이 발견됐다고. 그 사람의 뼈 성분이 발견됐다고. 펄쩍 뛰면서 니는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조사하러 온 사람을 죽여서 여기다 묻어서 그걸 비료로 썼던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린 그런 적이 없다. 막 이러고 있는데 또 다른 인형에게 연락이 와서 묘목을 발견했다. 그래서 인형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네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 참나무와 뭐 은행나무와 거기 있던 나무들이 빨리 가서 우리 지켜야 돼. 막 묘목들을 이렇게 지켜야 지켜야 돼. 이러면서 가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연을 다 죽이고 나무를 죽이고 숲을 없애고 이러면서 이 식물들 씨 없는 식물들을 만들고 난 사실 이 씨 없는 식물을 만들었다는 데서 좀 소름이 끼쳤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돌연변이가 돼서 사람들 몸속에 씨앗을 퍼뜨려서 그렇죠. 식물과 사람이 합쳐진 형태로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는 거죠. 사람과 결합된 식물이 만들어진 거였지. 그 인형들은 그냥 생명공학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들일 거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인간이 파괴한 자연의 그런 모습들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묘목을 뭐 다 베가야 되고 뭔가 얘네들이 잘못한 불법의 현장을 발각한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할 때 이 나무들이 그 인형 이것도 말해도 되나? 띠리링. 띠리링. 인형들 몸속에 씨앗을 퍼뜨려.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한테 다 어떻게 또 훼손돼서 없어진다 해도 저 생명공학의 존재들 몸속에 또 우리가 씨앗을 퍼뜨리면은 얘네들도 또 식물과 결합한 인간으로 또 살아갈 테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나는 사실 이거를 읽었을 때 의문점이 참나무가 뭐 기다리고 있고 은행나무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렇게 정말 나무라고만 끝까지 나무라고만 표시가 되는데 어쩌면 이 사람과 결합했다는 식물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은 사람이랑 사람이 마주해서 대화를 나눴다면은 얘네의 대화가 훨씬 더 섬뜩하고 다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사람의 모습인데 나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거지. 왜냐면은 저는 읽을 때 나무의 모습을 상상을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너무 왜냐면 얘네가 너무 참나무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무를 상상을 했는데 이 생명공학 인형들이 너네 어디서 자? 건물이 없잖아. 이거 공터에서 잔다고? 우리 공터에서 자고 비 오면 빗물 먹고 시냇물에서 씻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뭐가 이상하지? 나무는 그렇게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갑자기 얘네가 씨앗들이 이 생명공학의 몸속으로 퍼뜨렸어 해서 퍼뜨렸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얘네가 그러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상상을 하고 읽으면은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뭐가 다 맞는지는 뭐가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독자 왠지, 그러네요. 그 독자의 독자가 선택이죠. 판단할 수 있게. 독자의 음. 선택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인간들이 이제 이런 자연을 파괴하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제 그게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게 씨 없는 식물 이 부분에서 아, 무섭다 좀 그쵸. 우리의 존재가 되게 무서운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정말 좀 SF다운 내 상상력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읽을 때가 좀 더 재밌게 읽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선한 뭐 이런 그렇죠.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섬뜩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존재 방식의 무엇인데 이 SF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심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가능성도 모색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린 되게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아니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되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치. 그걸 좀 깨부수어주는 이야기를 그쵸.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송보라 작가의 작품들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SF 장르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휴머니즘과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김초엽 네. 작가 소설을 안 좋아하는구나. 그걸 읽었을 때 나라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지는 않을 텐데 이 작가는 그렇게 풀어나가는구나. 결이 다르다라고 느꼈고 이 지점은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SF의 장점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이제 그쵸. 막 등장한다는 거고 그랬을 그쵸. 때 이 오만했던 인간 인권은 언제나 최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뒤집는 인권이 천부적인 권리야? 라고 되묻는 웹툰에 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읽으면서 그런 게 너무 좀 호쾌하고 새롭고 띵 하고 막 그런 지점들이 참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 지점들이 있는 책이라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재미를 안 것 같아요. 사실 SF가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창의적이다. 유니크하구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매력들이 완전히 이제 막 굉장히 과격하게도 만들 수 있고 시공간을 다 초월할 수도 있고 너무 굉장히 재밌는 장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바빴는 줄 알았어요. 이 그녀를 만나다 말고 김보영 씨의 소설도 읽느라고 바빴었더라고요. 불만하시네요. 지금 우리가 소개할 책을 다 읽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작가의 작품까지 읽으시려고 하니 24시간이 모자랄 만합니다. 저희 셋은 다 만족스럽게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읽은. 네. 태욱 PD 네. 듣고 계시죠? 네. 네, 사실 정말. 저 씨앗 얘기하실 때부터 약간 정신이 또 혼미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네네네. 정보라 작가의 지금 그녀를 시간이 만나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느리게 재미없게 해서 그래요. 85점. 85점. 좀 올랐지. 아까 81점 아니었어? 85점. 아까 85점. 제가 어째 85점에서 감히 81점을 드립니까? 1점도 안 올랐네. 내가 분발했는데도 아쉽다. 아휴, 댓글이나 소개하겠습니다. 신디양 님이 미스터리 가이드북 후기 남겨주셨어요. 책을 아직 안 읽어봐서 어떤 형식의 안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던 미스터리 장르물 중에 처음으로 충격받았던 책은 빅픽처이고 어마어마한 두께에도 불구하고 첫 장을 펼치자마자 푹 빠져서 세 권을 순식간에 읽을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의 위증이 생각났어요. 책 제목이 가물가물해서 잠깐 검색해보니 솔로몬의 위증은 작년 가을에 일본에서 드라마로도 나왔네요. 그 방대한 스토리를 8부작으로 어떻게 풀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스터리 장르물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솔로몬의 위증. 저 모르는 작품인데 저도요. 드라마로 네. 나왔다고 하니까 또 한번 찾아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다들 참 책을 많이 읽으시네요. 빅픽처는 진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요. 음. 벌써 한 8, 9년 전에 그쵸, 오래전에. 읽었던 작품인 것 같은데요. 빅픽처 그리고 솔로몬의 위증 이렇게 두 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디양 님도 책을 참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요. 항상 좋은 작품들 네. 많이 소개해 주시고 댓글의 어떤 그 내공도 장난이 아니시고 필력도 좋으시고 동서남북님이 바늘과 가죽의 시후기 남겨주셨는데요. 광현 PD가 소개해 주세요. 네, 책만으로도 상당히 이해를 하는 사람의 여기서 사람은 이제 구병모 작가
부병모 작가님의 통찰력도 놀랍지만 역시 책으로 배운 사람과 현실 고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에피소드였습니다. 줄여 말하자면 현실 쌉고수 넘사 인정? 저희 리온 대표님 찬양한 거 아닙니까? 아, 직업인데요. 뭐. 너무 깊은 한숨을. 출연하신 거죠. 아유, 타타르인의 사막 후기 남겨주신 칼라님. 칼라님, 제가 읽을게요. 이 책 들으면서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거기서도 한 남자가 사막에 갇혀 강제로 모래 퍼내는 일에 동원되고 날마다 탈출을 꿈꾸는데 마지막에 기회가 왔다 싶을 때는 의외의 선택을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건가 봅니다.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습관처럼 하고 있고 이제부터 잘해보자 하면서도 시작을 못하는 게 인간이기도 한 것 같고요. 관성의 법칙은 인간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존경스럽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모래 여자 이야기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저희도 나눴었는데 아마 녹음 안 할 때 잠깐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요. 했어요? 방송 됐었어요. 아, 방송. 네, 방송 나갔습니다. 모니터 좀 해주시고요. 제발 너무 안 모니터 좀 하시는 거 해주세요. 네. 아니 모니터 했는데 무료죠 이거. 아유, 여행한 당나귀님 타타르인의 사막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엉망진창인데. 모래 여자가 퀴즈 정답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니 이거 뭐 메비우스의 띠랑 맞아요. 아, 그거예요? 메비우스. 난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 선아 PD님의 마음을 흔든 타타르인의 사막 보고 싶은데 앞부분 보고 접은 광현 PD님 말에 저도 펴보지도 못할 것 같아 고민이네요. 대신 리온 대표님이 고민해서 고르셨을 청취자 선물 책은 바로 구매했어요. 기대됩니다. 하셨던 말씀 꼭 지켜주세요.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 청취자 선물 다 보내주셨어요? 주소 취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한 분한테만 와서 세 분 다 아. 취합되면 보내드릴게요 이랬는데 네. 예. 아니 두 분 누구신데요? 누군지 모르죠 저도. 아. 아니, 지금 듣고 계시면 저기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인스타그램 DM을 확인해 주세요. 네, DM 확인해 주셔야 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긴가님은 그렇죠. 전문 담당. 아니야. 저 오늘 11살 선우 아빠님 거 읽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타타르인의 사막 후기 남겨주신 김긴가님입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예전 청취자분들까지 갈수록 이 소설 수준이 높아지네요. 녹음 구성을 바꾸시곤 오히려 산만하다 조금 느꼈었는데요. 타타르인의 사막 너무 좋아서 삭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들어보니 아니에요. 한번 들었던 내용이라 그런지 더 귀 쏙쏙 다양한 책들을 풍부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오늘 거는 여러 번 들으실 수 있을까? 오늘 거요? 좀 힘들어요. 좀 힘들어. 아니 모르겠어요. 또 우리 곡 디렉터가 편집을 또 예쁘게 해주면 지난주 들을 수- 건. 지난주 건 제가 못 들었으니까 말할 수 없어요. 어렵다. 저도 어릴 때부터 나만의 꿈,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요. 뜻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삶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을 즐기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맹목적으로 하염없이 찾으며 살기엔 어쩌면 그런 목적이 삶에 없어도 괜찮은... 지쳤어요? 읽다가 힘이 빠졌어요? 아, 연계 국어를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봐 이제 밤에 하면 안 되겠어 녹음을.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맹목적으로 하염없이 찾으며 살기엔 어쩌면 그런 목적이 삶에 없어도 괜찮은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랩하세요. 요즘은 육아책만 읽는 독서 근력이 많이 부족한 부끄러운 1인이라 댓글은 자주 못 남기지만 엄청 기쁘게 매주 수요일만을 기다리며 반복 청취하고 있어요. 이 소설 내일도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타타르인의 사막 많은 생각에 빠지신 듯한 선아 PD님의 마음 정리된 추가 감상평 기다려봐요. 오늘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배태욱 이 PD한테 혼날 것 같아. 댓글을 읽는 동안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요. 어머. 속도를 1.5배 플러스 해가지고 들으시면 선배님 평소 속도대로 갈 수 있을 아, 것 이번 같아요. 회차? 그렇죠. 이번 그렇게 회차는 못했나 오늘? 반드시 1.5배 혹은 2배로 눌러놓으시고 들으시면 편하게 가차없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11살 선우 아빠님 거는 또 배태욱 PD가 읽어주셔야죠. 아니 11살 선우 아빠님은 너무 항상
찡한 댓글을 음. 남겨주셔가지고 자,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후기인데요. 책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태욱 PD님의 말씀에 순간 헉! 어제 친구에게 책하고 만년필을 선물로 보내고 오늘은 퇴사하는 직원에게 책과 함께 손편지 써서 전달했거든요.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움찔했었네요. 책에 대한 배경 지식도 별로 없고 일부러 찾아보진 않기에 단순하게 책만 읽게 되는데 PD님들과 대표님을 통해 전해 듣는 책들의 배경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책을 다시 보게 되고 특히 이 서사를 통해서 소개받는 그림책은 꼭 챙겨보려고 기억하고 읽어보게 되었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듣고 독서 모임을 즐겼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리온픽 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셨는데 책 선물 플러스 만년필. 이게 아주 센스가 넘치셔요. 책만 주셨으면 별론데 만년필을 곁들여 주셨기 이거 때문에 딱 전데요? 아버지에게 듀이와 함께 제가 만년필을 선물했는걸요? 저 그래서 선배님이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뭐 책 선물 더하기 만년필 선물 최악이다라고. 아니. 전 개인적으로 만년필 너무 좋던데. 이거 너무 이게 또 개인 취향을 탈 수는 있겠지만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전 만년필을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년필 갖고 계세요. 네, 남이 만년필. 그럼요. 만년필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전 지금 댓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리온픽 데이를 기대한다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럼요. 리온픽 데이가 좋아요 개수가 제일 많아요. 큰일 났네요. 이제 대표님, 후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지난주에 녹음하신 그거에 대한 후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되게 슬픈 무풀이 달릴까 봐 너무 슬퍼. 언니 우실지도 몰라. 저기 점이라도 찍어주세요. 자,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저희 오늘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85점 방송이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90점으로 아니, 근데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행히 네. 또 광현 PD가 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이라 네. 아니 근데 지금 많이 지쳐서 좀 1시간 더 녹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9시 반이에요. 저녁 9시 반. 알았어. 인사하자. 네. 여러분 안녕. 안녕.